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뉴스공장 핫 이슈. 어제 제2의 비트코인 관련된 벤처캐피탈의 어떤 가능성 부분들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블루홀이 어떻게 성장을 했고, 전환우선주가 어떤 식으로 현재 만원에 투자를 해서 현재 시장 외에서 70에서 80배 정도 형성이 좀 되고 있다. 금전적인 측면에서 어떤 혜택, 먼저 투자하신 분들, 먼저 해안을 가지고 남들보다 먼저 빠른 투자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그 수익률 부분들 충분히 거두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현재 이제 사진으로 그 아마존, 그 다음에 구글, 물론 우리가 이 정도의 기업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첫 번째 포석이라고 봅니다. 제2의 아마존과 구글을 위한 자금의 이동, 정책적인 변화,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미리 예고를 좀 들었던 것처럼 오늘 기재부에서 1차 방안 부분들이 나왔어요. 그 내용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느낌 자체는 지난번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어떤 가이드라인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거와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무엇을 위해서 바뀌고 무엇이 바뀌고, 이럴 경우 주도주 파동의 변화 부분들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꾸미고 희망사항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제2의 아마존이라든지 제2의 구글 비슷한 그 정도 식총이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한 기업이 꼭 이번 그 자금 투자 부분들이라든지 활성화 부분을 통해 가지고 나오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 정책이 바뀌기 시작하면 모멘텀이 생기고, 왜? 거기에 또 돈이 들어오죠. 당연히 돈이 들어와요. 1차적으로 보면 우리가 양적 완화 부분과 비교를 한다 하면 레몬 사태 나와서 글로벌 경기 부분들이 모두 다 악소리가 났었죠. 악소리가 나왔는데 양적 완화 돈을 헬리콥터 배에서 돈을 풀다 보니까 종합지수라든지 이런 그 실물 투자 부분들이 그대로 수직받는 부분들, 유동성이 기대감으로 받는 부분이 나왔죠. 1차적으로 나중에 그 효율적 부분은 나중에 고민을 하더라도 최소한 향후 한 2년 동안, 2, 3년 동안은 돈이 이쪽 시장에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뭔가 거래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람들의 관심 부분들이 계속 이쪽에 확대가 된다는 것을 명심을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차적으로 나오고 다음 달에 이제 세부 상한부들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코스닥의 연기금 투자가 확대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주 많이 드렸어요. 오늘도 보면 코스닥 쪽에 올해 외국인들이 거의 3조 원 정도 이상의 매집 부분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연기금은 그것보다도 보유 비중 자체가 작다고 얘기를 드렸죠. 연기금도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어요. 왜? 벤치마크가 코스피 200을 벤치마크 부분들을 추정을 하다 보니까 종목군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그대로 편입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벤치마크 부분들을 따라가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선물이나 이런 꼬리가 몸통 흔드는 장세 부분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벤치마크를 추정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컨트롤 C, 컨트롤 V 부분들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니까 대형주 종목군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내용들, 지난번에 나왔던 내용과 크게 변동사항 부분들 없습니다. 코스피 200 중심에서 코스피하고 코스닥 혼합지수의 변경 부분들을 하면 당연히 뭡니까? 그 종목군에 들어가는 종목, 그럼 코스닥도 보면 시총 상위 종목군 1차 타겟 부분들이 되겠죠. 가장 기본적으로 그 비율이 250 종목이 될지 아니면 300개 종목이 될지 그 부분들은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 코스닥 종목군에서 시총 상위 종목군 아니면 실적이 우수한 종목군들이 가장 1순위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여기에 관심권을 좀 크게 두셔야 된다는. 그래도 6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코스닥 비중이 2.2%밖에 안 돼요. 너무 좀 작아요. 그리고 연기금의 위탁 유형의 코스닥 투자형을 신설을 공고를 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연기금이 이제 코스닥 부분들 투자를 할 때,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부가적인 부분이에요. 벤치마크를 코스피 200 부분들을 할 때
지금 국가 지자체 쪽에서 그 차익거래 부분들을 좀 진행하죠. 가장 많이 했어요. 한 2달, 3달 이 선물없이 동시 만기 부분들 보면 이걸 가지고 그 파생을 통해서 이런 단기 차익 부분들을 가장 많이 진행했었는데 이게 이제 벤치마크 부분들로 들어간다 하면 이것도 역시 뭡니까? 차익거래 부분들이 가능하겠죠. 이 차익거래를 할 때 연기금 쪽에서도 차익거래에 대한 차익거래 세제 혜택이 있죠. 이건 상당히 어드밴티지를 준 거예요. 물론 이 세부적인 방안은 1월 달에 나올 건데 일단 중요한 것은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 세제 혜택 부분들을 준다는 거예요. 연기금을 이쪽으로 유도를 시키겠다는 게 확실히 방향 부분들이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됐다는 거, 이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코스닥에 지금 3조 원이 안 되는 자금, 올해 여러분들 외국인이 우리나라 그 코스닥 시장에 그 3조 원 정도 들어왔을 때 점프했던 이 각도란 부분에서 2017년도에 코스닥 지수의 상승 부분들은 외국인이 3조 원 정도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상승했다고 일단 생각을 해두세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도 들어오고 연기금 쪽도 뭐 바로는 아니지만 이 벤치마크 부분들이 변경이 되면 그 벤치마크의 추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 상승 부분이 나올 수 있고 지금 800포인트 1차적으로 800포인트 간 다음에 그 다음에 900포인트 이건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래서 1차적으로 800포인트의 파동 부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뭐가 됐다? 수급이 준비가 좀 되고 있다라는, 수급이 연기금이라는 어떻게 보면 탄탄한 하반 경직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투자의 확대 부분들로 인해서 이런 준비 부분이 1차적으로 됐다는 얘기가 오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라는 얘기 첫 번째 들고, 두 번째로 이제 볼 부분이 벤처 기업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보면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벤처를 투자를 해가지고 어제 그 블루월 그 전환우선주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드렸죠. 처음에 전환우선주를 투자하고 그 다음에 뭐 CB라든지 BW 부분들을 발행을 해가지고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회수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90% 정도가 상장을 해서 상장을 해야지만 이게 회수가 되는 그런 사이클에 상당히 좀 비중이 높습니다. 물론 해외는 반대로죠. 해외 같은 경우에는 상장은 뭐 10에서 20%도 안 되고 나머지는 그 전에 뭐 인수합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벤처 캐피탈에 투자한 자금의 회수가 활로를 열어주는데 이걸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벤처 기업의 코스닥 진입 장벽을 하향을 좀 시켰습니다. 하향을 좀 시키면서 시총이라든지 자기 자본만으로도 상장을 허용하는, 원래 지금 테슬라 같은 거 올해 1월 달부터 시작이 됐죠. 적자 기업 이 성장성만으로도 상장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를 어떻게 보면 더 낮춰주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 조건 자체가 보면 시총이라든지 이런 뭐 시총이 500억이라든지 2년 매출 증가율이 20% 이상 했는데 이제 시가총액이나 자기 자본만으로도 상장 가능하는 부분들로, 그리고 여기에 가장 많은 컴플레인 부분 들어갔던 게 풋백 옵션 관련된 부분이니까 만약 주가가 어떤 A라는 증권사가 그 어떤 회사의 그 공모 IPO 부분들을 했으면 그 물량을 주가 관리 부분은 어느 정도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우수 상장 주관사의 경우에는 풋백 옵션의 부담 부분들을 경감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적자 기업을 상장을 했을 경우에 3개월 동안 주가가 공모가 대비 10% 하이 되면 그 전체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사줘야 되는 조건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혜택을 좀 줄 것 같아요. 혜택 부분들 좀 줄 것 주면서 그 벤처 기업들에게 코스닥 진입 장벽 부분들을 하향시켜서 일단 IPO 시장 부분 활성화 좀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코스닥 상장 기업 자금 지원 확대 관련된 부분들인데 상장한 지 3년 안 된 기술 특례 상장 초기 기업에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부분들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됐습니다. 허용하는 방향으로 좀 됐고 오늘 나온 게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는 뭐 드론이라든지 핀테크, 자율주행 이런 부분에 규제 샌드박스, 기존 규제 적용을 탄력적으로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4대 입법을 조속히 내년 늦어도 상반기 내에는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이번 정책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집중을 하고 있고 상당히 강력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 기존에 우리가 산업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주력적으로 지원했던 게 대기업이었어요. 대기업. 예전에 보면 뭐 어디 대기업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대우조선해양도 보면 산업은행에서 계속 출자 전환하고 뭐 이렇게 자금 투입 부분들을 좀 했지 않습니까? 이 대기업의 주력 산업을 금융 지원했던 역할을 하는 게 KDB 산업은행인데 이게 이제 이 성격 자체가 바뀌어요. 어디로? 창업 벤처하고 신산업 육성의 그 어떤 혁신 성장의 전담 기관으로 체인지가 됩니다. 그래서 혁신 기업 투자의 국내 모험 자본 확충을 위해서 내년에 한 3조 원 정도 정책금융을 통해서 2조 7천억 정도이고 나머지 한 3년 동안 10조를 투자를 할 건데 기본 10조가 여기 들어간다는 거. 지금 지난번에 비슷한 내용 부분이 나왔어요. 나왔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에서도 이제 교육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산업은행 부분들이 진행을 하고 중소라든지 중견기업의 정책금융 지원 관련된 부분들이 내년에 한 240조 정도 올해 한 4% 정도 이상도 증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대기업 주력으로 금융 지원을 했던 산업은행 역할이 어디로 바뀐다? 창업 벤처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혁신 성장의 전담 기관으로 성격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 대기업 위주가 아니라 어디로? 중소, 그 다음에 벤처 활성화의 산업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성격이 바뀌면서 이번 정권의 가장 중요한 목표 부분들 어디다? 중소기업, 벤처기업, 그리고 어떤 창업 열풍 부분들을 만드는데 거의 완벽한 포커스 부분들이 올인까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까지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옳은 방향이라고 봐요. 왜?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들 계속 얘기를 하죠. 기존의 제조업 부분들 기본 캐시카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캐시카우 부분에서 이 새로운 산업 부분들이 교육도 다 바꿔야 돼요. 워낙 그 산업의 흐름 부분들이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학교에서 배우는 교육 부분들은 별로 그렇게 사회에서 쓸모가 없어요. 우리가 받았던 교육 이 시스템 부분들은 공장이라든지 이런 제조업 라인에 어떤 2차하고 3차 산업혁명 부분들에 만들어진 교육 커리큘럼 부분들이 지금 4차는 아니죠. 우리나라 교육도 다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뭡니까?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거기에 맞는 전담 조직 관련된 부분들이 이걸 교육, 그 다음에 산업, 그 다음에 공장의 어떤 라인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바꿔주는 어떻게 탄력적인 조직 부분들이 나와야지만 현재 글로벌 시장의 이 변화 부분에 따라갈 수 있지. 안 그러면 다 도태된다고 봅니다. 중하위권으로 늘어갈 수가 있어요. 순식간에.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 잘한 전략 부분들이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여기서 이제 부가적으로 몇몇 가지 이제 내용이 나온 게 서비스업 혁신 성장 관련된 부분에서 자율운항 300 관련된 부분도 지난번에 2021년인가 2년도까지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자율운항 선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스마트 시티, 스마트 도로를 통해서 자율주행 부분들 진행되는데 이 자율주행을 우리나라 자율주행 부분 조금 늦긴 늦었죠. 근데 우리나라가 조금 욕심내는 게 뭐냐면 해상운송 관련된 자율주행 부분들에도 조금 빨리 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어요. 그래서 자율운항의 선박, 통신망, 스마트 항만 통합 연계에 관련돼서 해상 물류 구축 전략 부분들을 내년 상반기 정도 추진 이것도 괜찮다고 봐요. 왜? 우리는 조선이 강하니까. 조선이 살면 여러분들 뭐가 사나요? 기계 살고 또 소재라든지 다양한 산업군이 살죠. 이 조선 관련된 부분들은 뭐 LNG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중공업이 지금 주주배정 유상전자를 삼성중공업이 지금 어떻게 보면 내년에 안 좋다고 해도 주가 부분들이 박살나긴 했습니다만은 향후 한 2, 3년 정도 되면 그 탈황잔치래야 돼가지고 어떤 환경규제 부분들이 강화돼요. 그래서 패선들이 이제 바뀌어야 돼요. 바뀌었을 때 LNG 관련된 수요 부분들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내년 초반에는 좀 암울하죠.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자율운항 선박이라는 통신망, 스마트 항만 해가지고 해상 물류 구축도 관련된 그래서 LNG라든지 어떤 신조선 부분들 나와가지고 거기에 IT 그러니까 조선과 IT 부분들 융합한다는 거죠. 이런 건 괜찮아요. 바이오테크놀로지는 마찬가지죠. 여기서 보시면 개인별 암을 최적 진단하는 정밀 의료 병원 정보 시스템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느리기는 합니다만은 좀 더 빨리 진행되면 아직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누구 치고 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구글에서 지금 계속 어떻게든 여기를 시장 의료라든지 아마존도 보면 지난번에 이 의료 시스템 약국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시장을 어떻게든 이게 슬슬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잘하는 우리나라 손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지 않습니까? 제약 관련되면 잘하죠. 요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지원을 해가지고 제2의 반도체 부분 산업군 좀 한번 키웠으면 하는 저는 생각 부분들 가지고 있어요. 이런 내용도 이번에 2018년도 경제 정책의 방향,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 우리가 다음 정권, 이번 정권이 지금 이번에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지금 내년부터 이제 2년이 되는데 향후 최소한 3년에서 4년 동안 주력으로 정부 정책의 방향 부분들이 여기에 포커스가 되고 있다는 하나의 그런 의미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2의 아마존입니다. 제2의 구글 힘들겠죠. 하지만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어요. 연기금이 투자 확대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어제 그 블루홀이 어떤 이런 신화 부분들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먼저 시작해야 된다 그랬어요. 항상 맞아요. 항상 먼저 시작해야 돼요. 나중에 누가 좋다더라 어쩌더라 하고 들어가면 여기는 게임 끝난 거예요. 거기서는 설령 잔파동은 남아있겠죠. 하루아침에 끝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그 작은 파동 부분들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들 긴 시간 부분 투자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긴 큰 안목을 보면 어디로 자금 이동하고 어떤 시장 부분으로 산업이 바뀌는지 보면 뭘 하면 될까요? 길목지키기만 하면 돼요. 제가 계속 액티브 전략 부분들 말씀드린다겠죠. 액티브식으로 해가지고 좋은 종목은 있으면 은행이 저보다 최소 몇 배 이상 벌 수 있는 시장 부분들이 분명히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 800포인트 기본 가능성 부분 아주 높아지고 있죠. 그럴 가능성이 우리가 미리 배팅해가지고 길목지키기를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목 안 움직여도 상관없어요. 왜? 움직이는 방향 자체가 그런 쪽 방향이기 때문에 큰 흐름 부분들을 그 방향으로 가는데 오늘 가지 않고 내일 안 가지고 한 달 동안 가지 않는다 우리가 좌불안성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방향이라고 말할 거는 거기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직장인분들은 적립식으로 계속 착착착착 전에 제가 그 투자 부분들 할 때 동진세미캠이라든지 후성이라든지 최근에 뭐 진성TC나 이런 종목군들은 동진세미캠 후성 같은 경우는 몇백 올라왔어요. 직장인 종목, 진성TC도 마찬가지죠. 5천원짜리 종목군들이 지금 만원 넘어갔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정식으로 그냥 계속 톡톡톡 하면 주가를 보면 중간에 왔다 갔다는 했죠. 왔다 갔다는 했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2, 3년 정도 긴 안목으로 보면 더 빨리 끝날 수 있어요. 투자 부분들 진행할 때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일단 미니멈으로 안전적으로 놔두고 그대로 투자 심리로 표현하게 해놓으면 더 큰 수익을 날 수 있는데 괜히 치고받고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슈미래 주식 누수공장 2018년은 상당히 중요한 해입니다. 앞으로 길면 3년에서 5년 정도예요. 그리고 액티브 부분들 할 때는 리더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 드렸어요. 비전이라든지 종목군 선택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계속 강조해 드렸죠. 그래서 2018년도에는 거기에 관련된 그 공지 부분들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의 준비를 좀 해두시면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제2의 아마존, 구글 가능할까요? 900포인트, 800포인트 가능할까요? 일단 800포인트 이상 가능하다는데 계속 기대 부분들을 버리지 마시고 오늘 바뀌었던 정부 정책의 방향, 산업을 바라보는 방향, 그 다음에 여기에 자금 집행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자금의 집행 부분들을 통해서 거기에 순응하는 주도주군들의 파동 부분들, 연기금이 들어오고 거기에 세제 혜택 부분들도 주어주고 이런 혜택 부분들을 주어줬을 때 가장 최근에 가까운 사례가 뭡니까? 트럼프의 감세한 부분들이 진행됐을 때 다우지수란 이런 부분들이 나스닥이든 다 어떻게 되나요? 다 신고가 파동 나왔죠. 이 그림 부분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서 금일 핫이슈 제2의 아마존 구글을 위한 우리나라의 첫 번째 포석, 좋은 포석 부분들이었고 이 포석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나갈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액티브의 2018년을 기대하면서 핫이슈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년에 있을 공지 부분들 잘 기대해 주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자금적인 부분도 잘 준비를 해 두시면서 준비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공유,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